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위대하다면, 우리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위대하다면 그것은 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림이나 숫자 등 이 세상을 표현할 또 다른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주역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허공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빈 허공일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이 허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기라고 합니다. 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허공은 사실 인간이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기라는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허공 안에는. 알았습니까? 전 우주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를 못 느끼고 하면 전부 다 자꾸 실패해요. 실수도 하고. 그 기의 흐름을 통해 행동하고 또 상황을 파악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면 결코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 기를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를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하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의 흐름을 주도하여 행동하는 것을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주역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모습과 작용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주역의 중심을 인간에 맞추어 설명해 놓았습니다. 주역의 중심을 인간에 맞추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설명을 들으면 인간은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역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하는데 잘못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무능해지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더 큰 태풍으로 무마시켜도 되는데 공자는 바람이 불면 피하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이 주역이 생긴 원리와 또 주역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기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허락된다면 언젠간 64개 전부를 공자 이후 새롭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보이는 나는 곧 나의 몸입니다. 현실에 보이는 나는 나의 몸이죠. 몸만 보이죠. 생각은 안 보이죠. 그래서 공자는 나의 몸을 중심으로 나를 위하는 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나의 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하는 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벌어지는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내 몸을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벌어지는 상황을 내가 바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바람이 분다 이러면 피하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바람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역은 그건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주역은 그것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공자와 내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자 문명 시대였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해서 설명했다면, 공자는 내 몸을 위해서 설명했다면, 앞으로는 파동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이 정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파동 중심의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공자하고 설명이 그게 틀리다 이거예요. 공자는 입자문명 시대로 했기 때문에 몸에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 때문에 몸을 피하라라고 했지만 나는 바람을 없애라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이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만약 내가 주역을 강의한다면 내 강의는 공자식 입자문명 설명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역이란 무엇인지 그 실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볕이 따사로우면 이 대기는 밝고 건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햇빛이 사라지면 대기는 축축해지고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밝고 따사로운 기운을 양이라 하고 음산하고 축축한 기운을 음이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우주는 이처럼 두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희한하게 두 가지 기운은 서로 다르게 작용하지만 양하고 음은 서로 다르게 작용하지만 그 몸은 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잘 우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막대자석이 하나지만 그 작용이 N극과 S극으로 다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작용이 한 몸처럼 이루어진 것을 나는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주는 이렇게 아프락사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아프락사스의 원리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음과 양이 동시에 같이 있다. 한 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작용은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양이란 한마디로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주역은 그 양을 이렇게 찍 긋는 거, 하나로 찍 긋는 거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셨죠? 일자로 쭉 뻗은 모습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반대로 음은 끌어당기는 기운입니다. 음은 끌어당기는 기운이에요. 양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그리고 주역은 음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어떻게 표시하느냐? 딴 이렇게 중간에 끄는 거예요. 일자처럼 쭉이 아니라 중간에 끊어서 딴 일자를 끊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 끊어서 표시한 건 음이고 쭉 뻗은 건 양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셨죠? 이렇게 우주는 이 같은 우주에서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주에서 끌어당기기도 하고 뻗어나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꼭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면 왜 그러냐? 음양이 있어야지 작용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작용이 일어나야지 또 우주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작용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으로 나눠서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우주예요. 아셨죠?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따지면 굳이 따진다면 그렇지만 그게 바로 우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 기호를 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딴, 찍 이거를 효라고 합니다. 주역의 역자가 바로 양을 상징하는 태양과 그렇죠. 역자가 위에는 날 일자죠. 그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건 달 월자입니다. 그게 아래 이것은 달 월자로 해서 음을 상징하는 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양과 음이 동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역이란 바뀐다는 뜻입니다. 주역할 때 역자는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역을 변역이라고도 합니다. 변한다 이거예요. 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는 기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다는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이 또한 우주의 원칙인 것입니다. 바뀌는 역이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을 불역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역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은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두 가지 작용만 합니다. 이 우주는 원래 뻗어나가고 끌어나가는 작용밖에 안 해요. 그 작용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은 이 역의 작용을 간단, 명료하다고 해서 역을 뭐라고도 하느냐면 이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역자를 이자라고 읽습니다. 앞에서 붙였을 때는 이간, 간단한 역이다 이거예요. 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이와 같은 역을 주역은 3대 특징이라고 합니다. 3대 특징이 변역,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변역,
또 하나는 불력, 그 다음에 이간. 이것이 바로 이 주역의 3대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특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효가 알죠? 아까 찍찍하거나 찍은 거, 이게 효예요. 효는 양이 되었든 음이 되었든 아니면 음양을 섞든 음과 양을 섞든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걸 천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천지인은 그 구닥다리 얘기고 그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효가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주의 황금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률 아시죠? 황금률은 7대 3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주는 아프락사스의 원리로 인해서 부득이 어느 한쪽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 모습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의 모습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황금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예를 들면은 처음에 겉으로 볼 때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한 70% 있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30%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남자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그 뻗어나가는 기운 70%가 약해지고 그 대신 또 끌어당기는 기운이 또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남자는 여자처럼 변해요. 여자는 처음에는 뭐 얌전하고 수줍은 것처럼 그러다가 그게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도 이제 점점 결혼하고 그러면은 에너지는 점점 사라지고 이제 양에너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중에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바뀐다 그래서 겉모습이 바뀌진 않습니다. 불력이기 때문에. 아셨죠? 사실 이 우주는 양, 7, 3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주는 양에너지가 7이고 음에너지가 3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허공이 70%, 그리고 보이는 천체, 별들이 30%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우주는 그렇게 생겼어요. 이 70%가 이게 빈 허공이고 30%가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주입니다. 아셨죠? 우주는 그래요. 보이지 않는 허공은 바꿔 말하면 파동의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허공이라는 건 파동의 세계예요. 그리고 보이는 천체는 바꿔 말하면 입자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입자죠. 이렇게 7대 3으로 나타나는 세계를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가 70%고 나머지 하나는 4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30% 쉽게 말하면. 그래서 3효로 만들어진 거다. 이거 옛날에. 그렇게 해서 3효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주는 그렇게 생겼어요. 우주는 양이 70%고 음이 30%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입자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70%고 뻗어나가는 힘이 30%이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들은 그 존재를 지속하기 위하여 음칠 양삼을 유지해야 합니다. 음칠 양삼을 유지해야지 계속 아직까지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석들이 전부 다, 보석들이라는 것은 음칠 양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음의 기운이 약해지고 양의 기운이 강해지면, 음의 기운이 약해지고 양의 기운이 강해지면 그 존재는 허물어져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왜 낡고 허물어지느냐? 그것들이 음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그 대신 양 에너지가 강해지면 점점 허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음이 70%고 양이 30% 정도 있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음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양 에너지가 이제 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영원히 빠져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 우주는 자꾸 변합니다. 변형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으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운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존재와 작용은 이렇게 황금률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금률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황금률의 표현이 바로 삼효인 것입니다. 효는 세 개로 되어 있죠. 이 주역은 세 개의 효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 겹쳐 있죠. 그래서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죠. 자, 양이 둘이고 음이 하나면, 양이 둘이고 뻗어나가는 힘이 두 개가 있고 음이 하나면, 뻗어나가는 기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이 하나면 형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형체가 불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양이 세니까. 예를 들면 불 혹은 또 바람,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바람은
양 두 개, 하나고, 역시 불도 마찬가지잖아. 불은 위아래가 양이고 가운데가 땡기고 위아래로 그러니까 퍼져나가죠. 불은. 바람은 위가 두 개고 밑에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찍찍 딴딴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날아가 버린다. 불은 보이기는 하지만 그 형체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해석하는 법입니다. 이게 결국 형체가 드러나느냐 아니면 작용만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황금률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황금률 때문에 작용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음이 둘이고 양이 하나면 그 모습은 뚜렷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당겨서 형체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산이라든가 이런 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또 물 보이잖아요. 눈에. 아셨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형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파동체냐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삼효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삼효라는 것은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걸 설명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양이 뭐 하는 거고 음이 뭐 하는 건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삼효를 꾀라고 합니다. 이 삼효가 있는 것이 꾀예요. 그게 주역은 꾀로 이루어져 있죠. 꾀. 자, 저 그림을 보십시오. 꾀는 결국 서로 다른 8꾀가 있습니다. 저렇게 3개씩 모아놓은 것은 8개가 있어요. 원래는 위아래 2개씩 2개씩 6개인데 저 3개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거나 음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건 원래는 우주에는 없는 겁니다. 이 자연에는.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 돼서 저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8개의 꾀를 8꾀라고 합니다. 저게 8꾀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의미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참고로 나중에 이거 정지해서 저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뜻도 있고 또 자연에서는 뭐고 방위론 뭐고 가족에서는 뭐고 신체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는 것이 저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8개 꾀가 한 번씩 만나게 되면 저 꾀가 한 번씩 만나게 되면 64꾀가 되는 것입니다. 64개.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서로 다른 64개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역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중국의 주나라 때 만들었다고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건 역경인데 역경을 주나라 때 만들었다고 해서 주역이에요. 아셨죠? 왜 주역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셨죠? 자,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3가지 작용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것이. 그 당시에 그 3가지 작용이 뭐냐 하면은 귀장력, 그리고 연산력, 그리고 문항의 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해석, 지금 이게 설명해 놓은 것은 문항력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귀장력과 연산력은 그 귀장력과 연산력 중에 하나는 수동력이고, 수동력이라는 건 뭐예요? 직접 받아들인 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능동력을 말합니다.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이 능동력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수동력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우리는 옷을 벗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옷을 벗죠. 덥다고 해서. 그 이유는 추웠던 세상이 더운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그 안에 있는 객체, 즉 우리 사람은 바뀌게 되죠. 옷을 벗는다라고 바뀐다 이거예요. 이런 현상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게 수동력이에요. 아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에어컨을 만들어서 틀면은 이 더웠던 세상이 갑자기 추워지게 됩니다. 이 방 안이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객체, 사람이 에어컨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뀌면은 세상 또한 바뀌는 것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은 세상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바로 수동력과 능동력입니다. 주역은 처음에 이렇게 수동력과 능동력으로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귀장력과 연산력이에요. 그러나 문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왕이었지만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문항이라는 건 사람입니다. 문항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문항이 내가 문항이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만들었으면 주역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문항이 가만히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인간보다는 자연이 위대하다. 그래서 자연이 인간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역은 그래서 수동력적으로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수동력적으로다가 이걸 해석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공자는 문왕이 해설한 주역을 오늘날의 주역으로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공자락도 그 당시에 나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꿨겠죠 그거를. 그러나 공자도 역시 그 시대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왕이 설명해 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주역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까지의 주역은 이렇게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해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부족한 설명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주의 성리를 바로 알면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꾼다는 건 지금까지의 모든 성현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지금 처음으로 이 세상에 지금 앞으로는 이런 시대로 바뀐다라고 해서 들고 나온 게 바로 지금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양과 음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락사스기 때문이에요. 양 안에도 음이 들어있고 음 안에도 양이 들어있는 거지 양은 양, 음은 음 이렇게 따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주 자체가 아프락사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삼효가 모두 같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역에는 나와 있어요. 왜냐면 문왕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은 우리 인간은 작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역을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천지비라고 하는 꾀가 있습니다. 저 꾀의 이름이 천지비예요. 위에는 전부 다 양이고 밑에는 전부 다 음이죠. 저런 것이 원래는 우주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건 인간이 꾸며낸 거예요. 나머지 육효는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거지만 저건 인간이 꾸며낸 효입니다. 근데 인간이 저렇게 꾸며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예를 들면 위에는 하늘이 있고, 그쵸? 삼효가 찍찍찍찍 세 개가 있는 게 하늘이에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다라는 꾀예요. 이렇게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꾀 이름이 천지비예요. 비라는 건 서로 등졌다는 뜻이에요. 천지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 천지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늘하고 땅하고 등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기가 있고 이 텅 빈데 여기도 지금 전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공자는 못 봤어요 그거를. 공자는 라디오가 없었어요 첫째는. 네. 보이지 않는 기가 있고 또 땅에도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는데 주역은 이것을 무시하고 하늘은 양 에너지, 땅은 음 에너지로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 이 말은 하늘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세고 하늘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세다 이거예요. 또 땅은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하늘은 아까도 얘기했죠? 바람도 양이 많은 거죠. 양 두 개에다 음 하나가 바람이니까. 또 불, 아니면 연못이라는 것도 그게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예요. 이것하고 다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늘은 바람이나 불하고는 다른 것이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늘은 우주의 원칙이 어긋나게 저렇게 딴 찍찍찍으로다가 표시해놨다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프락사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을 하지 양쪽을 동시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입자문명 시대 때 사람은 저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 자체는 저기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셨죠? 이 천지비는 없어요 사실은. 이처럼 천지비는 보이는 그대로 표현한 꾀입니다. 위에는 강하게 양에너지가 뻗어나가고 밑에는 음에너지가 강하게 뻗어온다. 이를 표현해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사실 천지비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인데 사실은 이 우주가 지금 그렇게 생겼죠. 우리 지구도 밑에는 땅, 하늘은 하늘, 천지비.
그런데 주역은 이것을 좋지 않은 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게 좋게 생각하는데 주역은 이거 좋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따로 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왕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은 따로 놀고 땅 따로 노는구나. 그래서 두 개가 저렇게 있다 이게. 그래서 비예요. 비라는 게 등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꾀는 있는 그대로 잘 화합된 모습인데, 이 사실대로 잘 화합된 모습인데 주역은 이것을 서로 등진 비라고 풀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역은 수동력을 근거로 텅 빈 하늘이 땅을 돕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저렇게 하늘이 위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땅을 돕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등졌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 쉽게 말하면 땅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하늘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돕지 않는다. 그래서 천지비입니다. 저기 이해하셨죠? 저런 식으로 해석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만약 내가 주역을 강의한다면, 그리고 내가 주역을 내 나름대로 의역한다면 나는 이 꾀를 좋은 꾀로 설명할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공자는 저거를 서로 등졌다고 해서 나쁘게 표현했는데 나는 저걸 좋은 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세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세상이 담겨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파동의 세계인 하늘을 움직이면, 저 파동의 세계인 하늘을 움직이면, 저걸 움직인다라고 옛날에 생각 못했던 거예요. 저 하늘을 움직이면 하늘이 원하는 대로 저절로 이 땅은 그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움직이면 땅도 변해요. 근데 옛날에는 하늘을 움직인다는 걸 감히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동력이라는 얘기예요. 파동의 세계인 하늘을 움직이면 땅은 저절로 하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역은 문왕과 공자가 있는 그대로만 보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설명이 옛날엔 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텅 빈 하늘이 텅 빈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는 라디오도 없고 그래서 전파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다. 그리고 땅은 하늘의 변화에 따라 조화롭게 바뀔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뜻을 펼쳐라. 그러면 세상은 뜻한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공자식 주역 해석법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원래 주역은 저걸 좋지 않게 서로 등진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다. 그리고 땅은 하늘의 변화에 따라 조화롭게 바뀔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뜻을 펼쳐라. 그러면 세상은 뜻한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공자식 주역 해석법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표시하는데 나는 저걸 저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의 길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걸 만든 거예요. 길을 느끼면 자기가 본인 직접 하죠. 근데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떨 것인가를 점쳐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역은 점치는 책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알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공자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알 수 없어서 그것을 점쳐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저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주역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음 또한 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 역시 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주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역이 생긴 점이에요, 그게. 아셨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음이 어떻게 됐고 양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주역에서 찾아보기 바로 그게 점입니다. 그게. 아셨어요? 점이 무엇인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것은 전문적으로 주역점을 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통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왜냐면 저게 전부 다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제 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뽑는 겁니다, 저거를. 뽑으면서 자기가 자기 꾀를 뽑는 건데, 굳이 저런 점통은 필요 없습니다. 저 점통이 없어도 간단하게 동전이나 연필로 자신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전은 다 있잖아요, 100원짜리라도.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 일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점이에요, 주역점. 아셨습니까? 여기서 마음은 곧 몸이 아닌 정신적인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건 내 몸의 기,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 기가 어떻게 생겼나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주역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연필은 대부분 보면은 연필은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면에다가 하나, 먼저 구멍을 하나 뚫고요, 한 면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번 거에는 두 개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은 또 하나를 뚫고, 다음번에 또 두 개를 뚫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뚫은 것은 양이고 두 개가 뚫린 것은 음이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셨죠? 구멍 하나인 것은 양, 두 개인 것은 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굴려서 나온 효를 아래에서 위로 6번 표시해 놓으면 그것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꾀인 것입니다. 특히 앞에 세 번째는 현재고 다음번 위에 있는 세 번째는 자기의 미래가 그렇게 변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연필이 없어. 연필이 없으면 동전은 더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이 정하세요. 이쪽 면을 양으로 하든지 이쪽 면을 음으로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놓고서 땡 쳐서 땡 따서 굴러가면 탁 치면은 어느 한 면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앞면은 양, 반대면은 음으로 정하고 그것을 6번 던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굴려가지고 탁 나온 것을 그 효를 아래서부터 위로 6번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본인의 심정과 똑같은 형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미래를 점쳐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주역의 내용은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 주역은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주의하셔야 돼요. 나쁜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쁜 점도 있으니까 이걸 면밀하게 살펴서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좋은 쪽만 취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쁜 쪽을 안 취하면 당해요, 결국은. 우주는 아프락삭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 안에는 반드시 나쁜 것도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나쁜 꾀가 나왔다 하더라도 나쁜 꾀를 뽑아서 주역에서 그 안에는 반드시 나쁜 것을 피할 수 있는 대목도 있으니까 인내하며 그 대목을 지켜나가면 그러면 다시 좋은 것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내가 말하는 주역은 소공자의 주역은 공자가 아니고 소공자의 주역은 공자의 주역은 길흉화복을 보는 것이었다면 소공자의 주역은 길흉화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길하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 주역법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주역이 틀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 보고서 나쁘니 어쩌니 이걸 가지고서 길흉화복만 생각하는데 나는 화도 바꿀 수 있고 흉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적개를 보세요. 밑에 사면은 하늘이죠. 위에는 불입니다.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운데가 음이고 양쪽에 있으면 불이에요. 퍼져나가는 게. 저게 뭐냐? 저게 바로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동안 신문 텔레비에서 시끌벅적하게 나왔던 거. 화천대유라는 꾀가 있습니다. 한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남의 어느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저 회사가 바로 그거죠.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효가 저기 꾀가 있죠. 저기 이 화천대유의 뜻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가 바로 화천대유예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이 도와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독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독이죠. 독. 항아리, 독. 하늘이 도와서 물을 많이 담는 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독은 위에선 물이 들어오지만 밑에 바닥 또한 단단하게 굳어 있어야지 바닥에 구멍이라도 나게 되면 그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쁜 것도 있다 이거예요. 저렇게 하늘이 도와서 구멍 안으로 위로다가 물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밑에 반드시 구멍이 뚫려졌나 안 뚫려졌나를 조심해라. 이게 바로 주역은 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화천대유의 꾀풀이 안에는 반드시 극에 달하면 역행하니 잊지 말고 옳게 하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극에 달하면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화천대유예요. 그런데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밑에가 하늘이죠. 그리고 위에가 불이죠. 밑에가 하늘이고 위에가 불이다. 그게 뭐겠어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밑에는 하늘이고 위에는 별이 있다. 그게 태양입니다. 그게 태양. 태양이 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것이 바로 화천대유이며 극에 달하면 태양이 자신을 괴롭히니 그 태양 밑에 서 있어 봐요.
사막에 가서 여러분들이 서 있어 봐요. 그렇게 되면 그 태양이 본인을 괴롭히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내용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했죠. 저걸 이름 근사하게 져놓고서 회사까지 만들어놓고 저기서 무리한 짓을 했죠. 그러나 욕심만으로 좋은 꾀를 택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벌을 주는 하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화천대유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자살했죠. 그리고 또 이제 저 화천대유를 근본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하나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 사람 하나는 지금 멀쩡하게 지금 바깥에는 있죠. 그러나 지금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누군지는 아시겠죠? 주역은 이렇게 좋은 것 안에는 반드시 하늘에 벌도 숨어 있고, 하늘이 주는 벌도 숨어 있고, 또 나쁜 것 안에는 복 또한 숨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철칙임을 알아 잊지 말고 하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렇게 좋을 때는 반드시 옳게만 해야 돼요. 정의감을 갖고 옳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꼭 당해요, 나중에. 하늘에 벌이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은 있으되 자기가 피해를 보는, 저렇게 복은 있지만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자기가 피해 본다 이거예요. 복은 있는데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보는 큰 불행을 맞게 되니 반드시 이와 같은 섭리를 잊지 말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꾀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좋은 것만 바라보지 않고 좋은 거 할 땐 조심해야 돼요. 그 나쁜 것 쪽으로다가 가지 않게끔 본인의 정신을 잘 보듬어서 그렇게 거기에 빠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주역이 주는, 여러분들한테 주역이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의 인생 공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